현대 스타리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9인승, 11인승, 일반 모델인 투어러, 투어러보다 더 상품성을 좋게 한 7인승, 9인승의 라운지, 짐차 역할을 하는 3인승, 5인승 카고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투어러는 기본과 중간 등급을 맡고 라운지 모델은 상위, 최상위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투어러 디젤 모델의 기본 옵션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LPG 모델도 구성이 거의 같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1인승 스마트의 파워트레인부터 알아보자면 엔진은 디젤 VGT 2.2 엔진이 들어가고 펠리세이드에도 들어가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며 정차 시 시동을 잠시 꺼주는 ISG 기능과 여러가지 주행 환경이나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에코나 스포츠 같은 드라이빙 모드로 바꿀 수 있는 통합 주행 모드, 유압 대신 모터를 사용해 조향을 도와주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그리고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감으로써 좀 더 나은 승차감과 운동신경을 보여줍니다. 일단 출력면에서는 크게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량의 성능을 올려주는 멀티링크 서스펜션도 만족스럽네요. 지능형 안전기술에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 4가지를 인식하는 전방 충돌 방지가 들어가는데요. 최근 나온 신차인 K8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하도록 경고해주고 위급시 제동까지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차로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고 차로 가운데로 주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과의 위험을 경고해주고 위급시 제동까지 도와줘 아주 좋은 안전 옵션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차가 후진할 때 좌우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와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차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앞차와의 간격에 따라 스스로 가속, 감속을 하는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 빛을 인지해서 상황에 따라 상향등을 켜고 꺼주는 하이빔 보조, 전방 카메라가 교통표지판 정보를 인식하고 내비게이션이 교통표지판 및 지도 정보를 파악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주행 중 주행 패턴을 분석해서 운전자의 주의 수준을 알려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정도가 들어갑니다. 안전사양에는 차 크기에 비해 약간 아쉬운 7개의 에어백, 전좌석에 3점식 안전벨트, 전좌석 헤드레스트, 사고로 인해 에어백이 전개될 경우 차량 스스로 적절한 자동제동을 통해 2차 사고를 막아주는 다중충돌방지 자동제동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을 알려주고 공기압이 낮을 경우 경고해주는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 2열의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가 2개 들어갑니다. 외관에는 성능이 알로이 휠보다 떨어지는 17인치 스틸 휠 타이어, 후면 장식인 리어 스포일러, LED 보조 제동 등 후면 유리 열선을 통해 서리와 얼음을 급속하게 제거해주는 리어 글래스 열선, 차체 색상의 도어 핸들인 바디 컬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전동접이 아웃사이드 미러, 후석 측면 창문인 후석 파노라믹 윈도우, 전 후륜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내장에는 4.2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룸미러 방향을 쉽게 조절해서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DNM 룸미러, 핸들을 위아래,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수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열과 충격에 약하지만 내구성이 강하고 청소도 쉬운 리놀륨 플로어 카페트가 들어가며 시트를 알아보자면 일렬 열선 시트, 운전석 수동 높이 조절 장치, 운전석 조절식 암레스트, 동승석 슬라이딩과 등바디 조절이 가능한 리클라이닝 시트, 2열에서 4열까지 시트가 레일 위에 올라가 있어 앞뒤로 어느 정도 위치 조절이 가능한 2열에서 4열 롱 슬라이딩 시트, 2열에서 4열을 접었을 때 완전히 일자가 되는 2열 4열 풀 플랫 시트, 2열 6대4 분할 시트, 3열에 암레스트와 등받이 조절, 폴딩이 가능한 독립 시트, 쉽게 말해 그냥 카니발이나 기존 스타렉스 맨끝 시트같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4열 쿠션 팁업 시트가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편의 장비에는 정차 시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으면 정차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와 버튼식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울 수 있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USB 충전기가 1열에 1개, 2열에 2개, 3열에 2개 들어가고 후방 주차 센서가 들어가며 차량 밖의 밝기에 따라 라이트를 자동으로 켰다 꺼주는 오토라이트 컨트롤, 수동 조작을 해야 하는 매뉴얼 에어컨, 후석에는 천장 공조기인 에어벤트, 마이크로 에어 필터, 시가잭인 파워 아웃렛이 1열에 1개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인포테인먼트 구성엔 4개의 스피커, 블루투스 정도가 들어가네요. 추가 옵션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 멀티미디어 라이트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을 차량에 들어간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카플레이가 들어간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주행 중 후방을 보여주며 핸들 조향을 연동해 주차의 편리성을 도와주는 후방 모니터, 하이패스 시스템이 들어가며 두 번째 추가 옵션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은 방금 말한 라이트 구성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 원격 시동 기능이 들어간 버튼 시동 스마트키, 미세먼지 센서와 공기청정 모드, 악취 방지 기능이 들어간 포르토 에어컨,
후속 승객을 레이더로 인식해 차량 내에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어드밴스드 후속 승객 알림,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GPS 기반으로 고속도로의 커브나 진출입로에서 감속을 하거나 주행 중 도로에 맞는 규정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단 스마트 등급의 편의 장비나 외장, 내장은 많이 협소합니다. 하지만 큰 장점이 하나 있다면 지능형 안전기술이 현대와 기아의 준대형 세단급으로 들어가는데요. 특히 추가 옵션을 넣지 않은 기아 K8에 풀옵션 정도의 지능형 안전기술을 갖고 있어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차량 크기와 사람이 많이 탄다는 것을 생각했을 땐 7개의 에어백이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스틸 휠이 들어가는데 추가 옵션으로도 보다 나은 성능의 알로이 휠로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승합차 특성상 실내 관리가 간편해야 하는데 천 재질의 직물 시트가 들어가면서 인조 가죽 시트 옵션도 선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150만원 정도 더 비싼 모던 등급을 구매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모던 등급을 알아볼까요? 안전 옵션엔 원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고, 외관에는 17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열선과 LED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가는 바디 컬러 아웃사이드 미러, 차량 옆구리에 보시면 창문과 창문 사이에 있는 필러 부분을 유광 처리해주는 유광 필러 가니쉬, 내장에는 선바이저 거울과 조명, 슬라이딩 기능이 들어가고 열선 가죽 핸들이 들어가며 마찬가지로 가죽 변속기 노브, 천장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루프 트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 들어가던 직물 시트를 블랙호금 베이지 인조 가죽 시트로 바꿔주며 원격 시동 기능이 들어간 버튼 시동 스마트키, 4열에 2개의 USB 충전 단자가 추가됩니다. 추가 옵션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듀얼 선루프인데요. 이건 넓은 통짜 유리의 선루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작은 선루프가 앞뒤로 하나씩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조 배터리 포함 빌트인 캠으로 쉽게 말해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아직 사제 블랙박스에 비해 성능이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설명한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와 거의 동일하고요. 네 번째,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기존 노란색 전구형 헤드램프를 하얀색 LED 헤드램프로 바꿔줍니다. 다만 보다 넓게 비춰주는 프로젝션 종류가 아닌 좁은 범위를 더욱 밝게 비춰주는 MFR 타입이 들어가고, LED 주간주행등과 18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2열 창문 기능의 플러시 글래스가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컴포트 옵션은 1열 통풍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운전석 허리 지지를 도와주는 럼버 서포트, 뒷차의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ECM 룸미러가 들어가고요. 여섯 번째, 테크원 옵션은 전방 주차 거리 센서, 여러 개의 카메라로 차량 주변 상황을 360도로 보여주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뒷좌석 카메라를 사용해 내비게이션 모니터로 탑승자를 볼 수 있는 후석 뷰, 후석 음성 인식 기능이 들어갑니다. 물론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해야만 적용이 가능한 옵션이고요. 일곱 번째, 테크2 옵션은 버튼으로 2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어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엔 필수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고, 역시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전동 트렁크인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정차 후 뒷좌석에서 탑승자가 내릴 때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레이더로 감지한 후 경고와 함께 뒷좌석 문을 잠궈주는 안전하차 보조가 들어갑니다. 일단 기존 스마트 등급에서 아쉬웠던 옵션들을 대부분 해결해주는 모던 등급인데요. 150만원이라는 가격 상승 폭에 비해 만족스러운 구성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오늘 설명해드리는 투어러 모델은 고급스러운 승합차 느낌보다는 어린이집 차량 같은 가성비를 생각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옵션이면 됐지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 구성을 고를 수 있는 추가 옵션 중 필수적이라 생각되는 것 몇 개만 추천드리자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어 주행의 편리함을 돕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운전자의 편의를 돕는 컴포트, 2차의 목적성을 생각한 테크2 옵션 정도는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옵션들도 충분히 좋은 옵션이고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